연애로 딱히 이렇게 막 바로 생각나는 작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그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 호그와트 레가시를 들고 올까. 거기서 약초학을 하잖아요. 또 맨드레이크 이렇게 키우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근데 호그와트 레가시를 여기에 갖고 오는 건 좀 많이 아까웠고, 그 다음에 생각나는 작품이 있기는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밖에서 소개하기 너무 짧은 거예요. 금방 끝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계속 뒤져봤는데 다들 이렇게 그렇게 막 깊게 팔 만한 건 아닌 거야.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 들고 왔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선물 상자, 쿠키 과자 상자, 종합 선물 세트. 애매할 땐 여러 개로. 이 중에 네 취향 하나쯤은 있겠지. 그래서 세 작품을 가져왔는데 초급자용, 전문가용, 대회용 이렇게 가져왔고요. 네. 먼저 초급자용이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듣자마자 생각난 작품이지만 짧을 것 같아서 망설였던 게 이제 약콩님한테도 예전에 소개를 드렸던 크레이지 가드너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탕 보고서와 극한 연주 작가 마일로님 작품이고요. 이제 첫 화는 작가의 물시중이 고달프다라는 대사로 시작을 합니다. 키우는 식물에 물을 주는 횟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힘들 때 쓰는 말인데, 지치고 쪼달려 있는 작가가 이렇게 후들후들하면서 이제 물조리개를 갖고 이렇게 와요. 그러면 작가 2배는 되어 보이는 근육 덩어리에 그 초록색 덩치가 나타나서 물내나 이렇게 하죠. 그래서 물을 강탈해서 이렇게 마시는데 물을 빼서 마시면서 1리터를 누구 코에 붙이라고 막 이렇게 작가를 구박을 해요. 내 덩치 봐라 되겠냐. 그러면 또 옆에 다른 덩치들도 물내나 이러고 있고. 그래서 우들거리는 작가는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나 라고 하면서 자기 성찰을 하게 되죠. 원래 이제 마일로 작가는 집에 들어오는 것마다 막 손대는 것마다 시들시들해서 막 죽는 그런 망손이었는데 그 예전에 그런 밈이 있었는데, 바깥의 식물들 하면은 콘크리트 따위 하면서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는데 우리 집의 식물은 수돗물이야 죽을게 막 이런 밈이 이렇게 돌아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만 잘못하면 이렇게 애들이 죽어 나가잖아요. 막 물 주면 그러니까 물이 과습이야 죽을게 하고, 물을 안 줘 죽을게 하고, 햇빛 없어 하면 죽을게 하고, 햇빛 너무 많아 죽을게 하고 막 그렇게 죽어가는데 어느 날 마음을 먹고 이제 우리 집에서는 살아남는 자만 키운다 하면서 이렇게 강한 녀석들만 온갖 애들을 키우면서, 물론 살아남는 자만 키운다면서 막 굴린 것처럼 하지만 그래도 본인도 여러 가지 노하우를 습득하고, 이럴 땐 이 식물은 어떻게, 이 식물은 어떻게, 이런 지식을 습득을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식물들이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식덕은 덕후의 끝은 약간 수집이잖아요. 그래서 식물계에도 유행 같은 게 있어서 유행하는 식물, 유행하는 화분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막 신상을 엄청 질렀던 작가가 너무 이제 애들이 안 죽고 잘 자라니까 어느덧 화분이 200개로 늘어나고 이건 더 이상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더 이상 신상을 사지 않았지만, 또 애들이 너무 잘 자라니까 걔네들을 새끼를 지는, 그러면서 이렇게 개체수가 늘어나서 지인들한테 계속 주고 지인들은 야 네가 저번에 줬던 거 죽었어. 그래 새로운 걸 더 줄게 하고 또 주고 이렇게 물 주다가 인생 끝나겠네 하면서 괴로워하는 이제 식덕계 고인물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요. 이 웹툰은 마일로 작가가 그 자기가 키웠던 식물들을 종류별로, 또는 뭐 화분에 대해서, 또는 뭐 흙의 종류에 대해서, 벌레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그려낸 작품입니다. 마일로 작가 작품들은 좀 보셨나요? 저는 그 양치민이 추천을 해줘서 크레이지 가드너 요거 하나 봤습니다.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하. 근데 지금 찾아봤는데 크레이지 가드너 그 근육질의 식물들 너무 웃겨요. 그쵸. 네.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 마일로 작가가 여탕이나 반려견 같이 일상 소재들을 가지고 굉장히 센스 있게 포인트를 잘 캐치해서 재밌게 표현하는 작가인데, 일상툰에서는 좀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그런 소재를 끄집어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되게 사소한 에피스인데 그걸 좀 덧칠을 잘해서 좀 재미있게 풀어내는 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표현하고요. 아까 초롱님이 그
굉장히 재밌다고 말씀하셨듯이 그 근육 덩치 몬스테라 그 표현을 정말 그런 식물들의 의인화가 이 만화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데려온 그 작은 식물들은 약간 엄지 모양 같은 엄청 귀엽게, 귀엽고 귀엽게. 머리 모양의 그 자기 이빨이 달려 있는 그런 이등신의 그런 애들이 있으면 걔네들이 이렇게 쑥쑥쑥 자라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근육 덩치들로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뭐 어렸을 때는 막 죽을게 하고 이렇게 연약해지다가 어느덧 무럭무럭 자라서 이렇게 덩치들이 되면 너무나 늠름하고 어디 내놔도 죽지 않을 것 같고 튼튼한 그런 것들면서 당당하게 집사에게 물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재밌고 되게 본인이 초보자였을 때 했던 실수담 이런 것들을 묘사를 하면서 원예를 모르는 저 같은 생초보도 아 식물을 키우는 데는 저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런 식물들이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고요. 근데 양진님 집에는 식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 저는 선인장을 말려 죽인 적이 있어가지고 선인장은 보통 과습으로 죽거든요. 근데 저는 선인장을 말려 죽인 적이 있어가지고 살식자. 네. 더 충격이었던 게 걔가 죽은지도 모르고 엄마가 왜 죽은 선인장을 TV 옆에 두고 있어라고 말을 심지어 TV 옆에 네 심지어 TV 옆이에요. 그러니까 앉아서 거기에 시선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명히 시야에 있는데 존재가 인식이 안 되는 인식이 안 되는. 아니, 그래서 선인장이 얼마나 양진님을 외롭게 갔죠. 그래서 아 나는 뭘 키우면 안 되는 사람이다 해서 네 안 키우고 있는데 그래도 그 로망 같은 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제가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더 생기는 로망 같은 게 있죠. 이거를 아까는 일상툰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일상툰이라기엔 좀 꽤나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양툰이나 지식툰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에피소드들을 쭉 하고 맨 마지막에 독자들이 물어보는 가드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제 작가가 답변을 해주는 그런 코너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걸 연재분으로 봤는데 연재 그 댓글에 온갖 식덕들이 등장하여 자기도 저런 일 겪어봤다라던가 아니면 막 이 제품이 좋아요 저 식물은 저게 필요하죠 막 이런 식으로 자기의 뭐라고 해야 되죠? 정보를 공유하는. 네 식덕 지식을 소통의 장이 되었네.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올려주는 것도 그냥 보면은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네, 뿌리파리에는 어떤 약이 좋다, 뿌리파리에는 어떤 식물이 좋다, 뭐 이런 것도 잘 제가 봐놨습니다. 우리 집에 좀 뿌리파리가 있는 것 같아. 저도 그래서 그 뿌리파리가 달라붙는 그 강력한 양면 테이프 같은 게 붙어 있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꽂아놓고 어디 갔다 오면은 너무 징그럽게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사람 눈에는 잘 안 보이는 데 있어요? 이게 처음엔 날파리인가 막 했는데 보니까 식물 이제 그 흙 속에 네. 알을 까고 나오는 뿌리파리였던 것 같아요. 어딘가에 식물에서 나도 묻어온 것 같아. 근데 그 되게 좋습니다. 식충식물로 안 됩니까? 걔네들이 식충식물에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 집에 이제 네펜데스를 키우고 있는데 두 분께는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왔을 때 그 호롱이 되게 큰 애들이었어요. 근데 걔네는 안에 물이 좀 마르거나 하면은 위에 뚜껑 쪽부터 좀 말라서 죽거든요. 그래서 너무 말라서 죽은 애가 한 2개 있어가지고 그 안에 소화액이 있으니까 그거를 변기에 버리고 일반 쓰레기로 버리려고 변기에 이렇게 소화액을 따라냈는데 후두두둑 아니 막 파리랑 집게벌레 집게벌레가 근데 내가 우와. 이사 딱 오고 나서 집게벌레를 집에서 한번 발견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우리 아니, 그렇게 아파트 고층에? 벽에 사는 건지 근데 걔가 약간 몸의 일부만 좀 소화가 된 어허. 상태였어. 그러니까 잡힌 지 그렇게 오래되지 어. 않은 것 같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얘가 큰 벌레들을 잡아먹고 있구나 이거를 깨달았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그렇게 큰 애가 한 3개 나왔고 덜덜 떨면서 두 번째 걸 부었는데 두 번째는 좀 작은 애들이 5개 정도 나왔어. 우와. 되게 많이 잡아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 근데 네펜데스가 활약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파리지옥은 별로 이렇게 유인을 네,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파리지옥은 잘 안 잡힌다고 여기 작품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냥 애들이 잘 살아만 있어요. 뭘 하는지는 모르겠어.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 작품에 하나 단점이 있다면 가드닝에 대한 로망이 깨집니다. 너무 고생스러운 네. 게 많이 나와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작가 본인도 초기에는 엄마는 왜 저렇게 베란다에 줄줄이 이렇게 화분을 배치하지? 좀 예쁘게 배치를 하지. 나는 이게 나중에 가드닝 하면 적재적소에 예쁘게 해서 약간 플랜테리어 그런 느낌으로 예쁘게 꾸며야지라고 했는데 본인도 이제 창문 옆에 줄줄줄줄줄 이렇게 두게 되는 거예요. 광합성이 중요하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기능에 충실하게 된 그런 삶이라던가 아니면 그 예전에 작가님의 그 솜이라는 사모예드를 키우시거든요. 근데 약간 저도 대형견에 대한 로망이 있었는데 뭐 키울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대형견이 조금 예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안 되겠다. 나는 못 키우겠다. 그랬는데 이번 작품도 처음에는 오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것도 했어 하면서 신기하게 보다가 나중에는 이게 보통 부지런해야 되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식집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얘기도 한번 하세요. 물멍 있잖아요. 네. 요새 그 어항에 수초 키우고 뭐 이렇게 물고기들 키우면서 물멍한다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물고기는 별로 안 키우고 싶은데 물멍에 대한 로망이 또 잠깐 있었거든요. 거기야말로 진짜 노동 그거는 정말 제가 할수 있는 원예보다 더 힘들 것 같던데. 그럼요. 보통 일이 아닌데 어항 진짜. 낫고 물 맞아. 갈고 하는 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물갈이, 이끼 제거하는 거 막 이런 게 진짜 그래서 안 되겠다. 여전히 그냥 살던 대로 살자. 뭐 이런 단점 아닌 단점이 있고 저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분들이 이렇게 포기하게 되는. 네, 안 되겠다.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나 봐요. 그래서 작가님이 아니 여러분 가드닝 재밌어요. 같이 해봅시다 라고 만든 웹툰인데 왜들 탈덕하시지? 그래서 표현이 과격할 뿐 가드닝은 힐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뒤늦게 인터뷰를 하시기는 했는데 힘들어 보입니다. 힘듭니다. 네. 그래서 2021년 연재를 시작해서 2022년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좀 짧아요. 총 45회로 완결이 됐고 카카오 페이지에서 기다리면 무료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면 무료를 잘 안 보는데 제가 보는 게 좀 약간 스토리가 주가 되는 작품을 보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끊기니까 감질나서 못 보겠더라고요. 맞아, 몰아서 네. 봐야 되는데. 이런 건 몰아봐야 되는데 이런 작품들은 되게 뭐 하루에 한 번씩이나 뭐 3일에 한 번씩 보기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웹툰이 싫다 하시는 분은 단행본도 출간이 돼서 원하시는 걸로 보시면 사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 중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접근하기도 쉽고 만족스러울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초급용. 초급용. 네, 이제 전문가용. 네, 크레이지 가드너가 정말 원예 키워드에 딱 맞는 작품인데 지금 벌써 끝났죠. 그래서, 나머지는 네, 그리고 다른 작품을 찾아봐야겠다. 그리고 나는 좀 서사 있는 작품이 좋은데 좀 이야기를 좋아하니까 이야기가 되는 영화나 드라마를 찾아봐야 되겠다 해서 발견한 작품인데요. 이제 프랑스 영화 베르네 부인의 장미정원이라는 작품이에요. 원예사 에브 베르네는 아버지의 정원을 물려받아 아버지 때부터 같이 일하던 직원 한 명, 베라 한 명과 같이 장미정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미정원에서는 장미를 이제 잘 키워내서 파는 것도 중요하고 원예 쪽도 유행이 되게 민감하니까 유행이 계속 바뀌니까 신품종을 계속 꾸준히 개발하고 또 알리기 위해서 대회에서 수상하고 그런 유행을 선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베르네 정원은 약간 전통적인 가족 경영으로 해온 작은 정원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품종 정도 개발할 뿐인데 요새는 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거대 자본으로 모든 품종들을 약간 독점하려고 하고 약간 장미를 공산품처럼 뽑아내는 막 이런 경쟁 업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밀려서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금이 부족해서 대회에 이렇게 부스 같은 걸 좀 차려서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스 차릴 돈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홍보도 못하고 그냥 길에서 이렇게 팸플릿 주는 게 다 아니니까 뭐 사람들이 뭐 관심을 갖지도 않고 그리고 대회마저도 떨어지고 경쟁업계에서 상을 타갑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경쟁업계는 되게 너희 실력은 인정하지만 이제 슬슬 물러날 때가 되지 않느냐 우리한테 넘겨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요. 이제 정원 일을 해줄 계절 노동자도
고용을 하지 못할 상황에서 아 이제 다 끝났어 망했어 뭐 이렇게 좌절하고 있었는데 베라가 방법을 찾았다라고 하면서 보호관찰 프로그램에 있는 그런 전과자들의 일종의 교화 목적으로 일을 이렇게 배우게 하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자라고 해서 좀 아무것도 모르는 원희의 원자 이응자도 모르는 그런 3명의 전과자와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든 남자 1명 그리고 젊은 여성과 남성 1명인데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버리 3명한테 뭐 이렇게 이건 접붙이기인데 2cm 밑을 잘라서 T자형으로 어떻게 하면 돼 라고 하는데 뭐 알아들을 턱이 없죠. 근데 젊은 남자의 하나는 그냥 아디다스 슬리퍼 찍찍 긁고 이렇게 와서 농장 일을 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전혀 태세가 안 되어 있죠. 근데 그럼에도 이제 좀 같이 일하려고 이제 친해져 보려고 그 남자애한테 너 장미 문신이 있네? 장미를 좋아하는구나 했더니 사자인데요?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팔을 올려보니까 이제 사자 그림하고 그 밑에 장미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밴드예요 라고 무슨 밴드의 상징이에요 라고 보여주는데 거기서 이제 에브가 착안을 해가지고 더 라이언이라는 장미 품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개량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그 더 라이언이 그 경쟁업계에서 갖고 있으면서 독점을 풀지를 않는 거예요. 판매도 하지 않고.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포기를 하고 뭐 애들이 일 시키고 있는데 이 어리버리 3인방이 그 온실 기계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온실 속 그 장미들이 다 말라 죽어버리고. 어떡해. 네, 그래서 화가 날 대로 나서 에브는 이제 니들 셋 다 해고다 막 이렇게 말하는데 아까 문신 있던 젊은 남자애가 프레드거든요. 근데 프레드가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억울하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따지러 와요. 그런데 이제 에브는 비아냥거리면서 너 전과가 뭐야? 막 이러면서 특수절도도 했어? 범죄 모의도 하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이래가지고 뭐 제대로 된 일을 하겠냐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대다가 절도가 있네? 막 이러면서 창고를 털었다고? 거기 경비 사범하지 않아?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 네, 그럼 프레드는 계획만 잘 짜면 할만해요. 막 이런 식으로 말하고요. 네. 이렇게 전개된 이렇게 그렇죠. 전개된다고요? 네, 에브는 전과자 3명을 이용하여 경쟁업체에서 라이언을 훔칠 계획을 세웁니다. 나 진짜 생각지도 못했다. 그러게. 이 전개. 사장이 도둑놈들 뭐 이런 거 생각나. 네, 줄거리는 잠깐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 원제는 라핀 프레 제 프랑스어여서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좋은 꽃, 아름다운 꽃 뭐 이런 뜻이래요. 그 핀이 파인 뜻이어서 뭐 좋은, 아름다운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 제목으로는 더 로즈메이커고 한국 제목이 제일 멀쩡한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로즈메이커 너무 심심한 거 아니에요? 그쵸. 좋은 꽃도 뭐야? 그래. 근데 심심해. 옛날 생각했지만 저번에 제가 비올레트 그 책 제목 무지직의 책 제목 얘기했지만 뭔가 프랑스 제목들이 심심한가요? 이상해. 이상해 뭐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약간 그 포인트를 못 잡는 느낌? 이게 이 작품이 뭘 얘기하고 싶은지에 대해 하나도 유럽 애들 안 되겠어. 프랑스 사람들이 듣진 않겠지. 네, 이 영화의 장르는 코미디 드라마고요. 코미디였어요. 네. 그 세 사람을 데리고 이제 범죄 모의를 하는 그 부분이 약간 코미디적인 요소가 들어가면서 그 케이퍼 무비 같은 부분도 있죠. 막 그 도면을 보고 여기에 장미들이 있고 우리는 작전을 세워서 뭐 얘가 여기서 시선을 끌 때 들어가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나중에 어찌저찌 성공은 하거든요. 와서 이렇게 품종 개량을 하는데 뭐 품종을 접붙이기를 해도 한참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장미를 팔아야 되는데 막 축구장 근처에 가서 장미 화분을 이제 이게 장미를 꺾어서 팔지도 않고 화분채로 팔더라고요. 그래서 장미를 사세요. 막 이런데 젊은 남자애들은 관심은 없는데 당신 지금 오후 5시에 벌써 술에 취해 있는데 집에 가서 안 혼나려면 장미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러면서 꼬시면서 막 가져가고 아니 제 친구가 편의점을 하는데 그렇게 그 화이트데이 상품들 있잖아요. 그 터무니없는 막 인형 하나 껴져 있는 이상한 묶음 상품들 그렇게 술 취한 아저씨들이 사랑하고 그거라도 그분들을 위한 물건이라고 하더라고. 그렇구나 누가 사나 했더니 맞아. 네, 그런 부분들이 코미디적인 부분들이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드라마적인 요소가 더 강해요. 그래서 주인공 에브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유산 같은 정원을 지키고 싶은데
상황이 계속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고비가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계속 포기를 하거든요. 망했어, 안 될 거야, 그래서 끝났어, 막 이러고 그러는데 주변에서 계속 직원들이나 그 계속 도움을 줬던 베라라는 직원이나 아니면 나중에는 그 교화가 잘 된 3인방이나 이렇게 교화가 되는구나. 그들이 이렇게 도와줘서 그 의지를 가지고 결국은 지켜내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감동적이고, 그리고 이제 프레드가 약간 조연 중에서는 가장 비중이 높은데, 프레드 같은 경우는 그 장미 라이언을 가져올 때 가장 핵심 인물이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두 사람이 시선을 끌 때 이제 그 농원에 침입을 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라이언이 노란색 장미인데 노란색 장미가 하필 거기에 두 종류가 있고 태그가 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그때 향기를 이렇게 맡아보거든요. 이렇게 계획을 세울 때 이제 에브가 우린 라이언을 가져올 건데 이게 라이언에서 따온 향이야, 뭐 이러면서 향기를 맡게 해줘요. 그러면 그 다른 두 사람은 좋은데 막 이러는데 프레드만 너무 독해요, 치워요,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장미향을 싫어하는 하나 싶을 정도로 했었는데 사실은 후각이 굉장히 예민했던 거죠. 그래서 맡아보고 이렇게 가져왔다라고 하면 나중에 고백을 하니까 너 후각에 재능이 있는 것 같다, 조향사 길을 가볼래?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프레드는 또 이제 가정사가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한테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그러면서 좀 계속 범죄를 저지르면서 얘도 약간 무기력, 난 뭘 해도 안 될 거야, 뭐 이런, 뭐 해봤자 괜히 실망만 하게 되겠지, 뭐 이런 패배자적인 마음이 있었는데, 에브의 동료와 함께 그리고 또 스스로 뭐 장미를 키워내고 판매하는 데서 성취감을 얻어서 결국 이제 조향사 길을 걷게 되거든요. 그런 좀 감동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되게 따뜻한 영화입니다. 재미있고 네. 따뜻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초반 설명만 들었을 때는 엄청 진지한 다큐인가?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데서 깜짝 놀랐다가 또 마무리가 되게 훈훈하게 되는 거네요. 네. 신기한 영화야. 근데 이제 스토리라인이 기발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보다 보면은 이제 전개를 예상할 수 있는, 그 훔친다는 것만 조금 깜짝 놀랐지 그 뒤에는 좀 전개가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예상 가능한 고난과 화합이지만 그래도 뻔한 이야기에서 오는 감동들이 좀 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아는 맛. 그럼요. 그리고 코믹한 부분도 그렇게 억지스러운 코미디가 아니어가지고 그 에브 역을 맡은 여배우가 되게 연기를 잘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지 않았던 뭐 엘리제 궁의 요리사의 셰프나 마가레트 여사의 숨길 수 없는 비밀에서 음치 소프라노나 뭐 이런 역을 했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뭐 약간 특수 직업이긴 하죠. 원희의 정원사라는 그런 직업을 맡은 역을 하면서 되게 실제 장미를 키울 것 같은, 되게 현실적이면서도 우아하고 어떨 때는 또 저돌적이고 어떨 때는 또 체념 어린 그런 역할을 되게 잘해주었고, 다른 배우들도 되게 자연스러워서 전체적으로 좀 자연스러운 작품입니다. 네, 너무 억지스럽지 않는. 그리고 다른 매력으로는 일단 장미정원의 사계절을 다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의외의 장점은 프랑스어를 되게 오랜만에 들었잖아요. 네. 그게 들으면서 그게 청각적인 자극이 좀 되더라고요. 되게 낯선 발음이나 억양이나 그런 식으로 대사를 계속 듣고, 그리고 엔딩 나올 때 곡이 되게 좋거든요. 엔딩 듣자마자 이 곡 뭐지? 하고 멜론으로 검색해서 바로 들었고 아직도 재생 목록에 있는데, 그러니까 프랑스어로 노래 듣는 것도 그렇고 그 청각적으로 신선한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작품은 티빙하고 웨이브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겨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작품만 더 소개를 하자면, 마지막에 뭐였지? 초급, 고급 다음? 대회용. 대회. 대회용. 네. 넷플릭스 오리지널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도전 꽃들의 전쟁이라는 작품이에요. 네. 아니 그런 게 있어요? 네. 그게 있어요? 뭐지? 꽃을 예쁘게 키워내는 경쟁입니까? 꽃으로 조형물을 만드는 작품입니다. 플로리스트들의 경연인가요? 플로리스트들이 하기엔 거대 꽃 조각을 만듭니다. 지금 저 봤어요. 거대 꽃 조형물. 아니 이미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러게. 그 플로리스트의 그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아닌 거대 조형물입니다.
그러니까 큰 정원, 넓은 정원에 네. 뭔가 있을 법한 모습이네요. 그게 좀 이상하게 생겼어. 그리고 왠지 이건 서양삘이 확 느껴져요. 네, 영국 작품이고요. 영국 하면 또 이 가드닝의 나라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베르네 부인의 장미정원을 보다가 조금 아쉬웠던 게 제가 장미정원을 배경으로 하면 좀 쨍한 느낌을 넣어가지고 과할 정도로 색깔을 확확 넣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장면이 없고 장미만 클로즈업한 장면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미가 약간 튀지 않게 스토리라인에 좀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컷도 좀 소품처럼 주변의 소품처럼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가 많고 톤도 그렇게 그래서 쨍한 느낌을 안 살린 게 아닐까 싶거든요.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게. 네.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아쉬운.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 보고 나니까 따뜻한데 화사함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려 장미정원인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또 그리고 너무 따뜻하다. 나는 자극적인 게 좀 필요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극하면 또 서바이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바이벌 작품을 가져왔고요. 총 40분씩 8회 작품으로 좀 길지 않은 작품이에요. 그리고 뭐 플로리스트, 정원사, 뭐 디자이너, 예술가 이렇게 2명씩 짝을 지어서 8개 팀이 참가를 했는데 꽃과 풀 같은 식물을 주재료로 거대 식물 조형물을 만들어서 우승팀은 활짝 피움상을 받고요. 다른 한 팀은 퇴비더미로 직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것만 들었을 때는 또 서바이벌의 그 잔혹한 장치가 나왔군 싶은데 한 번도 퇴비더미로 직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본 서바이벌 중에 가장 가장 순하고 훈훈한 서바이벌인데 각 주제별로 이제 조형물을 만드는 게 미션인데 첫 번째 도전 과제는 꽃과 식물로 거대 곤충을 만드는 거고 두 번째는 꽃이나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실제 사람들이 입을 드레스, 꽃으로 된 드레스를 만드는 거고 세 번째는 대형 털복숭이 야수를 만드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과일, 채소, 허브 등을 이용해서 2.5m 이상의 왕좌를 만드는 거, 가을 들판의 왕자, 이런 걸 만드는 건데, 제가 화사함이 좀 아쉬워서 이걸 봤잖아요. 120% 만족할 수 있는 색감도 약간 쨍한 느낌을 살리기도 했고 그러네. 정말 다양한 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눈이 즐겁고요. 저는 그래서 초록님이 이걸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색에 되게 집착하시니까. 지금 집착이라뇨? 집착이라뇨? 집착하시니까.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집착이 아니에요. 단어 하나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은 약간 컬러풀한 사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좀 단색의 그런 색들이 많고 특히나 요새 겨울 되면서 검은 롱패딩만 보이고 뭐 이런. 우리나라는 너무 그 튀는 거를 그쵸. 좀 지향하는 네. 그런 문화가 있죠. 뭐 옷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되게 그런 무난무난. 네 모노톤의 그런 느낌이 강해서 이렇게 컬러풀한 색감을 언제 즐겨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색들의 향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각적으로 좋은 의미로 자극적인 작품이고 되게 좋았던 게 이제 각 팀이 이렇게 참가를 해서 어떤 조형품을 만들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 스케치를 해요. 얘가 설명한 대로 우리는 뭐 나비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서 어디 머리 부분은 뭘 꽂을 거고 꼬리 부분은 뭘 장식할 건데 그거를 다 스케치로 삭삭삭 만들면서 그 드로잉 과정을 다 보여주고 거기에 이쪽 부분은 베고니아를 꽂을 테니까 베고니아 색으로 칠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보여주는데 그 스케치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찾아봤는데 스케치가 예쁘네요. 이렇게. 오, 그러네. 그런 것도 역시 보면서 즐거웠고 그래서 좀 지루하고 이 평범한 일상에 좀 자극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약간 뭐 디자인 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자극이 될 것 맞아요. 같고 네. 우리가 흔히 보는 비주얼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되게 네. 좋은 네. 것 같아요. 좋았던 게 또 이제 순한 맛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쓸 수 있는 식물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같은 주제면 아무래도 같은 부분을 표현할 수 있는 뭐 털복숭이라면 털을 표현하려면 약간 갈대 느낌의 그런 애들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식물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막 독차지해버리고 쟤네가 다 가져갔어 막 이러면서 투덜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막 손이 느린 팀이 있으면 내가 뭐 좀 도와줘요? 막 이러면서 도와주기도 하고 뭐가 어머. 무너진 작품이 있었을 때 같이 받쳐주고 뭐 이런 훈훈한 장면이 이런 부분이 있었나. 아니 경쟁인데 도와줘도 되나라는 또 엄격한 한국인이라 저는 저건 룰을 어긋나지 않나 싶은 그런 아니, 부분이 이런 있는데 빡빡한 사람이.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좋았고요. 근데 약간 단점은 도전과제가 진행이 될수록 이렇게 소재들이 좀 비슷비슷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뭐 거대 곤충, 거대 털복숭이 동물, 뭐 거대 해양 생물, 근데 같은 다 동물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대한 동물을 만드는 거에서 물론 엄청 다른 류의 동물이긴 하지만 결국 만드는 게 좀 비슷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 차라리 거대 조각 말고 뭐 진짜 플로리스트들이 할 법한 작은 소품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정원을 전체적으로 꾸미는 조경을 해본다던가 좀 다양한 변주를 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예산의 부족인지 뭐 그런 것들의 한계로 좀 비슷한 주제들이 나와서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서바이벌의 특징이 좀 후반으로 가면 아 누구나 누구 중에 우승할 것 같은데가 보이잖아요. 네. 여기서도 좀 실력자 두 팀이 좀 도드라진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긴장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베르네 부인의 장미정원은 청각적으로 되게 신선한 자극이었고 이 도전 꽃들의 전쟁은 시각적으로 되게 좋은 자극이 돼서 아 나 치매로부터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인데 느낌이 들 정도로 네, 뇌가 정말 자극받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원예 주제 고통받으신 거 치고는 되게 잘 가져오시지 않았어요? 네. 재밌는 것들로 3개나. 주제는 흡족하게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적합한 걸로. 그러게요. 네, 재밌었습니다. 오늘 저희 초롱님도 오늘 녹음 전에 막 너무 바쁘고 체력적으로 지쳐있는 상태라고 하셔서 녹음을 좀 걱정했었는데 오랜만에 동화 이야기 들어서 그것도 되게 좋았고 양치님이 소개해준 새 작품도 다 되게 궁금하고 그리고 여러분도 제가 이야기한 게임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원예 키워드를 들고 오긴 했는데 사실은 이제 겨울이어가지고 꽃들이 좀 그쵸. 동면하는 성장이 좀 멈추는 시기여서 봄쯤에 다시 들으십시오. 휴식의 시간. 네. 오늘 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65화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